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프랑스 대사의 망언을 진화하는 중국, 개인적 견해로 진화 시도, EU 외교수장에는 노망든 노인 망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주불 중국 대사의 발언에 유럽이 거세게 반발하자 어쩔 수 없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국 대사가 구소련 국가의 주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친중 발언을 하자 그에 힘입은 주불 중국 대사가 중국의 속내를 가감없이 발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발언에 온 유럽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마저 이 의견이 중국의 의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의 바람대로 한낱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도 스페인 출신 EU 외교수장이 EU 차원의 대만 해협 순찰 필요성을 언급하자 노망든 노인의 발언이라고 폄하하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러시아를 자신의 손아귀에 두고 싶은 중국은 러시아의 나팔수가 되는 것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따리를 주고 프랑스, 중국의 협력 관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코너에 몰리니 어쩔 수 없이 진화를 서두르고 있던 것이었죠. 러시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중국이 자신들의 문제, 즉 대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니 발끈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대사의 망언을 진화하는 중국, 개인적인 견해로 진화 시도, EU 외교수장에는 노망든 노인 망언입니다. 소련 국가들의 주권에 의문을 제기한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에 유럽이 거세게 반발하며 국제사회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의 발언을 놓고 대사관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이는 개인적인 견해라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변인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대한 류 사이의 대사의 발언은 정책의 발표가 아니라 TV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인 견해로 각 측은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각국에 파견된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결코 개인적인 견해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중국 붕괴 뒤 중국은 가장 먼저 관련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 중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 원칙을 견지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고 옛 소련 공화국의 주권 국가의 지위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사의 발언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은 항상 일관되고 명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제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책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고언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옛 소련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옛 소련 국가들의 주권 국가 지위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언론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곡해하고 중국과 관련 국가의 관계를 일간질하는데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죠. 이번 사건의 발단은 프랑스 중국 대사인 류 사예 대사가 지난 21일 프랑스 TF21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구소련 국가들의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권국가의 지위를 구체화한 국제적 합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영토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였지만 소련 최고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가 우크라이나에게 준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이 격분했죠. 이번 중국의 조치는 프랑스에서 듣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준 것입니다. 프랑스는 외교부 대변을 통해 루 대사의 발언에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당 발언이 중국의 생각을 반영하는 공식 경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프랑스는 이 의견에 대해서 중국이 공식적인 견해를 말해주길 원한 것이에요. 말해주길 원하고 이것을 중국은 받아서 그대로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번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루 대사의 발언으로 그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력이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자, 이 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바로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원칙은 그 근본적인 것은 러시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후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EU와 다른 견해를 내비쳐 유럽의 분열을 초래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EU도 프랑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도 백악관은 마크롱이 미묘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 동맹국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보고 짜증난 상태라고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 발언은 이미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퍼진 상황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전화통화로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안을 논의했는데 서로 관점이 판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쟁 종식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라고 강조한 반면에 미국 측은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서방 동맹이 뭉쳐야 한다라는 점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EU 위원회에서도 중국 방문 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독한 자국주의에 빠져 있어 EU를 망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EU 외교수장의 노망든 노인 망언입니다. 중국은 프랑스 중국 대사인 류사이의 대사의 망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 축소하면서도 EU에 대해서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프랑스 중국 대사의 발언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최근 EU 외교수장은 대만 해협의 순찰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를 발끈하고 나서는 형국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입장은 옹호하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발끈하고 나서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24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의 발언은 대만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드러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랜 세월 시대와 동떨어진 노망든 노인처럼 오늘날에도 유럽 군함이 태평양에서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면 그 결과는 당혹스러운 실패일 뿐이라고 비난한 것이죠. 글로벌타임즈는 특히 유럽 인사의 도발적인 발언은 한국 지도자가 비슷한 시기에 대만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한 점과 맞물려 관심을 끌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과 가까워지는 한국도 싸잡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인 보렐 대표는 23일 프랑스 주간지 기고문에서 대만 해협은 무역과 관련된 가장 전략적인 해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해의 자유에 대한 유럽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유럽 해군들은 대만 해협을 순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비난 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최근 위챗의 공식 채널에 입장문을 내고 한국이 1992년 한중 수교 때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존중했다라고 밝히면서 최근 한국의 행보에 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접에 간섭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입장도 강조했죠.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를 중국 내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영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도 언행을 신중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구소련 해체 후 탄생한 국가들의 주권을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소련이 이전에 한 국가로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분리된 것, 이것은 결코 우리는 좌시할 수 없고 이러한 발언을 했죠. 결국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만이 독립한 것도 이전에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동북공정을 진행 중이죠. 파오차이가 김치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도 자기 것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한복과 태권도도 자신의 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소주도 공업용 에탄올 같다라고 얘기하고 삼겹살 구이까지 자기네 음식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4월 디즈니 플러스는 중국 드라마 진수기에서 한복과 흡사한 의상을 입은 중국 배우가 삼겹살을 중국 전통 요리라고 소개해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동북공정을 더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죠. 지금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를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함경북도를 러시아가 차지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흥남 쪽이죠. 흥남 쪽의 바다를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땅을 중심으로 여기에 자기들의 세력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태평양으로 나갈 길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이 길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양까지는 지금 한국의 입장. 그리고 강원도는 미국이 결국 함경도와 강원도는 한국이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의 의도는 아주 명확하죠. 러시아를 지렛대로 해서 힘을 더 키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만도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계속적으로 일국이제 이 길을 계속하고 있고 하나의 중국 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을 성공을 한다면 당위성이 그대로 되는 거죠. 대만을 쳐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옛날에 소련이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는데 여기에 점령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도 여기 대만을 한번 점령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이것을 쳐들어올 때 막아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더 먼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한국도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